이제 두려움 속에서 이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약간 좀 경이로운 마음, 이 자연과 깊이 연결되는 사사로운 커뮤니티 뉴스. 비얼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일종의 두 번째 지구 뭐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지구이지만 제가 혹은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있다. 멋있네요. 말만 들어도. 그 세상을 좀 그 바깥 세상 혹은 이렇게 연결된 세상에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알리는 것보다는 우리 관계망이 꽤 오래됐잖아요. 한 20년 됐잖아요. 그죠. 생명평화 결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지역 마을 운동도 그렇고, 대한교육 운동도 그렇고, 20년 동안 꽤나 깊이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잘 연결되어져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각자 도생의 느낌이랄까, 요새는.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워낙에 이제 자기 자리에서의 일들도 많고, 다른 지역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표피적인 것들은 다 알고는 있는데, 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되게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내밀하고 디테일한 어떤 것들이 결국 그 공동체 혹은 어떤 관계들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인터뷰한 뭐 잡지랄지, 이제 옛날에는 오마이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요새는 오마이뉴스에도 그런 소식들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조차도 많이 사라졌고, 뭐 한겨레에서도 옛날에 많이 하긴 했고, 근데 그때의 방식도 되게 어떤 성취나 결과물 중심으로 정리된 내용들이라서 실은 뭔가 일상적으로 계속 변해가고 흘러가는 소식들이 훨씬 더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하고 흥미로운 뉴스였거든요, 저는. 동의 안 하시나요? 동의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소식 들을 때도 요새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더라든가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더 관심 있게 들리지, 대단히 뭔가 뭐 큰 건물을 지었어 이런 거는 별로 저한테는 관심사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이 비얼스에서는 한 번 와서 취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 근황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준다,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겁지 않게 네. 요새 어떻게 살고 있어, 이런 이제 사사로운 얘기들 나누는 거죠. 저는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되게 좀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도 좀 하지 않으면 내가 좀 살기가 어려워서 그 올해 그 풀뿌리자치 교육지원센터에서 기후위기 강사단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교육의 형태가 이제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방식, 그리고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 이런 식의 교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겁이 많다 보니까 이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동안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터득했다기보다 그동안? 그런 통로를 알게 됐어요. 이를테면 그 생명평화 결사에서 연결된 방을 통해서 절기놀이 이런 것을 만나게 됐고, 또 작년에 그 생명으로 돌아가기 그 책 읽기 모임 조한나 메이씨. 네네. 그거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질문을 만나고, 또 자연과 깊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 속에서 이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약간 좀 경이로운 마음, 이 자연과 깊이 연결되는 그런 것을 배우고 익히고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그런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하셨잖아요. 대안적 활동들이라고 해야 될까? 기후위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덜 불거졌다고 해야 될까? 그냥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레타 툰베리 이후에 좀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확장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이전부터 그런 느낌들이나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도 꽤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더 불안감을 넘어선 어떤 작업들을 해주신 건가? 제가 2012년도에 2011년도에 일본에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순천에서도 뭔가 이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이런 모임들이 순천에서 계속 있었어요. 탈핵 시민연대. 그때 이런 녹색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녹색당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는데 그때 제가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때 후쿠시마 사고. 우리나라도 어딘가에서 터지면 끝장이구나. 근데 그 두려운 마음에서 뭔가를 하니까 사람들하고 계속 뭔가 잘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일단 먼저 지쳐버렸어요. 나는 너무나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데 다른 사람은 뭘 저렇게 터지지도 않았는데 저러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그때 굉장히 제가 좀 아파버렸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있었고 이제 기후위기 문제도 내가 그렇게 될까봐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도 뭔가 나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닌데 뭔가 하다가 나만 아프고 뭔가 내가 상할 것 같아. 이런 염려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어쨌든 생명평화 결사를 통해서 일본의 그 선생님 마사키 선생님하고도 연결돼서 이 문명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미국에 있는 그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미국? 네, 그 교수님. 현경 선생님. 현경 선생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돌아가기 이런 것을 소개받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이런 또 이야기들이 많이 유튜브에서나 또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일단 내 삶이 지금 변화하는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문제가 이제 이전에는 그냥 적절하게 내 삶을 조율하면서 할 수 있을 만큼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게 내 삶이 되겠구나.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뭔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좀 심정이 됐어요. 마사키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서 문명 전환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각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냥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하는가 그 모습에 따라서 그 전환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이 계속 뇌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드니까 뭔가 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정책이 실현이 되면 이 문제가 그래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친구들이랑 같이 탐색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될 때는 마음이 그래도 좀 안심하는 마음이 되는데 또 혼자 있을 때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약간 좀 걱정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
그 생명평화 결사를 통해서 연결된 절기놀이, 생명으로 돌아가기 이런 걸 통해서 그 나 자신과도 깊이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것에 깊이 연결되기도 했고 또 절기놀이를 통해서 그 자연의 변화 그 지금 저 나무는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글로도 써보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아름다움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를 살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제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계속 활동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어떤 공포감이나 뭐 반대를 위한 반대의 그 감각들을 사용해서 활동을 해오셨다고 하면 그 최근 한 2년, 3년 사이 코로나를 전후해서는 어떤 분노보다는 지금 존재하는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자각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힘으로 기후위기에 관련된 활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전환되었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게 움직이는 게 결국 방법이지 않나 라고 저도 생각해요. 결국 그 길밖에 없지 않나. 자기가 살지 않고 어렵고 불편하고 분노나 두려움의 감정을 안고 뭔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겠다고 저도 사실 코로나 전후로 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건 방법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얘기하시는 도중에 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그 사사로운 커뮤니티 뉴스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우리가 해나가는 활동이라는 것도 결국 나와 관계 맺는 친구들과의 어떤 연결 속에서 되는 거니까 항상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또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첫 번째 질문이 요즘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 공동체라고 느낄 수 있는 관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그러신 것 같아요. 넓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그 정교조 만들어지면서 고등학교부터 활동을 해왔고 대학도 이 지역에서 나왔고 또 대학 졸업 이후에 그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그 이 해고당하고 이러면서 그 제가 해고당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조직과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싸워줬거든요. 근데 그때 연결된 어떤 그 관계들이 계속 뭔가 제가 다른 일을 시도할 때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준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노동운동을 했을 때 저의 느낌은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그때가 1996년 이때쯤인데 그때 어쨌든 저는 IMF 전후 아닌가? 그러죠. IMF 전인데 그때 나는 노동운동은 진짜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맘먹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해고 당하고 또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2년 정도를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서 해고당하신 거라고? 이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 그리고 해고당하고 다시 복직되어서 그 노조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나는 노동운동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상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연결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제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협동조합을 지역에서 만들 때 이때도 그때 연결된 사람들이 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주고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역할을 다 해줬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좀 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언론협동조합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언론협동조합이었거든요. 춘천에서. 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전국에서 약간 주목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각계각층이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 집단에서 농부, 뭐 택시 운전사 상인, 거의 모든 직업군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확장이 됐고, 그 관계들이 또 이후에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뭔가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아무튼 넓고, 그 덕분에 어떤 일을 시도해도 그냥 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30대 초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이제 아이쿱 생협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아이쿱 생협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공부 모임을 하고 싶어, 뭔가 배우고 싶어, 그러면은 강연회를 하거나 공부 모임을 만들거나 이런 게 그냥 생각한 거는 다 이루어져요. 관계망이 넓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부터 이런 것이 제 삶에는 굉장한 동력이 되고 기쁨이 되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관계망이 아주 다양하죠.